임페리얼 마스터 이혜정입니다.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이 너무 과찬을 하셔가지고, 예,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저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희 스폰서님 저한테 이 사업을 소개해 주니까 그러니까 애터미 비즈니스를 본인들한테 와서 설명해 주는 분들을 저희 그 스폰서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 스폰서님은 저희 오빠예요. 저희 큰 오빠. 이제 처음에 저희 오빠가 애터미가 6번째 회사예요. 6번째. 그러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6번을 했으면 거의 한 30년 했겠죠? 그쵸? 그래서 집안을 이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뭐 K푸드, 뭐 K팝, K드라마 그런 얘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주 독특한 요즘에 이렇게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게 K장녀가 있더라고요. 예, 한국의 딸들. 그죠? 그러니까 왜 딸이라서 오빠한테, 남동생한테 많이 양보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엄마 아버지가 다 이북에서 평안북도에서 오셨거든요. 두 분 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온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 처음에 자리 잡은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두 분 다 피난 오셔서 저희는 친척이 거의 없어요. 엄마 쪽은 한 분도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모, 고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그런 거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명절은 되게 외로웠고요. 그래 시골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별을 본 게 쌀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친척이 없으니까 시골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도 4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 봤어요. 그 메뚜기를 먹는다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집은 되게 단촐하고 식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맏아들한테 얼마나 정성을 쏟았겠어요. 지금도 아직도 그런 우리 유교적인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오빠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는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도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 5번을 실패하다 보니 집안이 엉망진창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도 왜 돈 끌어가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죠? 부모님 아니면 형제잖아요. 그래서 형제들한테도 많이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저희 오빠가 다시는 안 한다. 그래갖고 은퇴식도 했어요. 가족들 모아놓고. 대한민국에서 다단계는 절대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가족들 모아놓고 은퇴식까지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아주 여러분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 알죠? 너무너무 진한 초록색. 그런 희한한 화장품 한 세트를 옆구리에 끼고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서 보니까 저희 오빠가 존경스럽기도 해요. 하지 말라는 일. 그렇게 욕을 먹고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일을 줄기차게 고집스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를 본 거예요. 저는 못 본 거고. 그래갖고 그 욕 먹을 걸 뻔히 알면서 또 온 거예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저한테 6번째 회사를 소개해 주러 온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한 번 망하면 다시는 그걸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6번에 시도했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제 올해 이제 62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되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우리 오빠가. 성공을 뭐 5번 했냐 6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념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대기업에 신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다단계 신념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맨날 이혼하자 그러고 와이프는 자식들도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고 형제들도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본 겁니다, 뭔가. 그러니까 뭔가를 보면 달라요. 안 본 사람하고. 그러니까 애터미도 여러분, 1년 했는데도 큰 그룹을 가진 분이 있고, 10년을 했는데도 그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애터미가 잘못한 게 아니라 본 게 다른 거라고 봐요. 저는. 본 게. 내가 이해한 게. 그러니까 본 사람은 신념을 가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만났던 애터미는 너무 이상했고요. 얘기해 준 사람은 더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처음에 제 눈치를 보면서 아이고. 죄송한데 이거 뚜껑 좀 열어주시겠어요? 제가 손에 크림을 발랐고 미끄럽네요. 그래서 근데 너무 웃긴 건 그 화장품이 여러분 대부분 화장품이나 이렇게 의약품은 보면 외국어가 많이 써 있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엔 절대 이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성분 분석을 못하게끔 좀 쉽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 화장품은요 너무너무 쉬웠어요. 영어 하나도 없고 일어 하나도 없고 도구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한글.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 쌩얼배. 너무 쉽죠?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저는 제가 올해 20년, 21년 정도 제가 제일 오래 했던 일은 치과 재료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수입상만 하다가 그 다음엔 실제 필드에 나가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팔아도 받고 대학병원이나 삼성의료원이나 이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납품도 했어요. 크게. 그러다 보니까 나름 전문가죠. 그 직업에서 어쨌든 프로로 대접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100% 순 한글로. 그런데 이제 저희 오빠는 그러니까 제가 막내인데 또 제가 결혼을 아직 못했거든요. 안 한 건 절대 아니고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결혼을 하고 싶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생활비 한번 받아보고 싶어. 생활비. 탁 이렇게 주면 진짜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막 절하면서 받을 거예요. 100만 원을 줘도. 왜? 내 인생이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래서 제가 늘 벌어서 제가 생활하다 보니까 저는 늘 남자분들하고 경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거의 다 결혼하면 관두잖아요. 그리고 생계의 전선에 뛰는 사람들은 남자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의료기적이기 때문에 거의 대학 나온 분들, 그런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 밥그릇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만나는 분들이 거의 다 의사분들이잖아요. 똑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 이런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계는 이런 겁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했던 건, 그러니까 그 치과 재료도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이제 틀니를 한다든가, 뭐 그런 치아를 한다. 요새는 임플란트 쪽으로 바뀌니까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랬던 저한테 와서 저희 오빠가 또 막내인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엄마는 당연히 제 차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같이 산 게 34살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2년 있으면 30년을 제가 엄마를 모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좀 이렇게 말이 세죠. 부모를 모시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다 또 우리 오빠가 제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았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쭈삣쭈삣 하면서 왔는데 갖고 온 것도 꼴보기 싫은데 화장품은 더 이상해. 그래갖고 저희 오빠가 보니까 제가 오빠 딱 이 화장품을 보자마자 오빠한테 또 시작했지. 다시는 안 한다 그랬더니 제 눈을 못 마주쳐요. 제가 눈치가 빠르니까. 그래서 이 회사로 그만. 됐고 화장품은 두고 가. 왜냐면 마침 또 제가 화장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궁금하면 또 못 참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야? 왜 화장품 이름이 이래?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대답이 그러니까 이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 있게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만! 그랬고 내가 듣고 싶은 건 이 화장품이었는데 이 화장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저희 오빠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왜냐? 내가 취급하는 그 제품은 내 무기죠. 저는 늘 전쟁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병원을 돌아다녔거든요. 전쟁터예요.
거래처 나가서 매일매일 타 회사랑 경쟁을 해야 저는 전장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은 내 총알이죠.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냥 누가 다 건드리기만 해도 절절절절절절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저희 오빠는 이 6번째 회사를 자기가 50대 마지막 기회다고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회사와 보상 플랜을 설명하려고 했지, 제가 궁금했던 제품은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망할 짓을 하는구나. 그랬더니 얘기해봐. 이 제품 이름이 왜 이래? 내가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대답이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자꾸 비전을 제시하고 시대 흐름을 얘기하고 이러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 여러분들이 그 몇십 년 경력을 가진 남자분들을 애터미에서는 이겨요. 왜 그러냐? 소비자 구축은 여자분들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왜? 제품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니까. 근데 저희 오빠도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날.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진짜. 오빠 화장품을 들고 왔으면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야지. 그러면서 나는 치과제로 그렇게 안 했거든? 그래서 빠바바박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막 하니까 우리 오빠 승질이 났어. 기억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100일을 바르면 피부가 쌩얼이 된대. 이 얘기는 뭐야? 되더라가 아니라 된대. 그러니까 자기는 안 바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그러니까 뚜껑이 더 열렸어, 제가. 아까 지랄을 해, 지랄. 그러고 내쫓았어요. 근데 저희 오빠가 쉽게 나갈 양반이 아니죠. 쭈삣쭈삣 하길래, 오빠 나 회원가입하러 왔어? 그랬더니, 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화장품 사야 돼? 만일에 사라 그랬으면 내쫓고 회원가입도 안 했을 거예요. 아니? 안 사도 돼? 그럼 내가 뭐만 하면 돼? 그랬더니 주민번호하고 통장번호만 달래요. 그러면 내가 손해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바탕은 선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쌍해서 그래서 회원가입은 해주고 화장품 뺏었어요. 그러니까 왜 뺏었냐? 그래, 내가 빌려간 돈의 이자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날 그 화장품을 써본 게 그러니까 제가 애터미 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첫 번째, 보상 플랜이나 회사는 하나도 안 듣고 회원가입을 한 거. 두 번째는 그 화장품을 정성껏 쓴 거예요. 그래서 썼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그냥 그거 볼 때마다 아이 못생겼어. 저는 원래 피부가 좋으니까 이거 안 발라도 쌩얼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근데 이렇게 바르다 보니까 이 화장품이 저를 유혹하는 거야. 제가 그 당시에 치과재료 쪽은 일찍이 플랫폼화가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로 의사분들과 직거래가 되면서 제 직업이 흔들렸거든요. 마진을 보기도 어려워졌고. 그래서 나는 뭔가 새로운 일을 찾아야 돼. 근데 나이는 이미 40이 넘었고 제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경력은 이 치과재료 쪽에 있어야 대접을 받지 다른 분야 가면 나는 초보잖아요. 그래서 일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했었고, 그나마 제가 그 신용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물건을 잘 파니까 다른 수입상분들이 저한테 물건을 대줬어요. 그래서 월말 되면 그 물건을 판 만큼 결제를 하고 또 물건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위탁 판매같이 저한테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그래서 간신히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제가 이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걱정했는데 이 화장품을 쓰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품의 역할이 99.9%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을 바꿔놓은 건 저희 오빠가 아니에요. 다단계 선수가 아니고 제품이 저의 그 당시 상황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일을 찾고 있던 나. 그리고 저는 절대 월급쟁이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 제가 여기 만일에 취직을 한다 한들 또 몇 년 지나면 나는 또 나이 때문에 또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찾는 직업은 절대 저를 자를 수 없는 내가 고용이 죽을 때까지 되는 그런 일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업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져서 예전만큼 돈을 벌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은 성형외과 쪽에서 저를 고용하려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무장으로. 근데 그 역할이 뭔지 아세요? 성형하고 싶은 사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커미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임플란트 초창기였기 때문에 임플란트 한 대당, 치아 한 대당 500만 원, 1000만 원 했거든요. 그것도 커미션을 준다는 의사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수술은 100% 성공하지 않아요. 절대. 다른 사람 다 성공해도 내가 수술이 잘못되면 나는 그 의사는 실패자인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소개해준 제가 그거를 다 책임져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는 겁니다. 진짜 성질 더러운 사람 만나면 한국에서 못 살아요. 계속 책임지라고 쫓아다니면. 여러분 가끔 병원 가면 거기 대자로 누워있는 분들 계시죠? 의사 나와! 막 이러는 거. 그게 그분들이 만족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본 제가 그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머리가 하얘도 내가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는데 그 화장품을 쓰는데 그때 그 상황이 나랑 내가 찾는 그거하고 맞아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 화장품을 쓰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거 팔리겠다. 가격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팔리겠는데? 근데 우리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이게요 7만 얼마래요. 5종인데. 그래서 제가 와 야 이거 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브랜드는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치과 재료를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입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브랜드를 성공시킨 경험이 제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 제품은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노력은 엄청 들어가지만 이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면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이 올라와요. 경쟁도 덜하죠. 왜? 브랜드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잘하는 브랜드는 서로 뺏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브랜드는 상관없어. 내가 노력하면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이 떨어갈 때쯤 되니까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돈이 되겠다였어요. 결론이. 이 한 박스 쓰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또 딴 것도 써보려고. 오빠, 화장품을 나한테 한 10세트를 좀 줘봐. 그러니까 처음에 이 한 세트는 제가 저한테 계속 써보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팔려고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없대요 화장품이. 그래서 제가 오빠 내가 돈 줄 테니까 10박스 줘봐 그랬더니 저희 오빠 진짜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오빠한테 오빠 저도 오빠한테 엄청 세미나장 끌려다녔고 한 번은 3년 동안 하이듀잉이라는 토종 네트워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빠 어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냐. 물론 오빠보다는 작은 번데기지만 오빠 다단계는 물건은 많은데 사람들이 안 사주는 게 정석이야. 그죠? 근데 다단계 회사가 물건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사람이 떨어지지. 근데 물건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오빠 뻥치지 말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돈으로 안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빠 돈 줄게 좀 내놔봐.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없어 그러다가 그래서 싸웠어요. 나는 물건을 달라. 돈 준대도 안 준대. 막 싸우다 저희 오빠가 승질이 나니까 저희 집은 좀 승질 나면 바로 욕으로 들어가는 문화가 있어요. 저희 집에. 에이 쌍 하는 그게 있어갖고 우리 저희 오빠가 막판에는 딱 끊으면서 뭐라 하냐면 진짜 없어 이년아! 그러면서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오빠가 뭐 또 그러는구나. 그리고 진짜 다른 화장품을 쓰는데 자꾸 이 가격 대비나 이런 거에 비해선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생활백이. 그래서 제가 3개월 있다 전화를 했더니 물건이 있대요. 3개월 후에는. 그래서 갖고 오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팔고 다녔는데 그 바뀌었을 때는 또 박스가 진짜 무슨 클리닉 같이 하얀색이고 한방 6종 화장품인데 내가 썼던 건 처음에 썼던 건 5종인데 여기에 비비크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종이 됐죠? 근데 가격이 올랐다 안 올랐다? 안 올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요번에는 뭔가 되겠다 우리 오빠가. 이 정도 제품이면. 근데 여러분 애터미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해모임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화장품하고 그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해모임을 못 먹어봐서 오로지 이 제품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 카talog도 없었거든요. 홈페이지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돈이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화장품 한 세트만 준 거예요. 그 제가 봤을 땐 본인도 해모임을 못 먹어봤을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의료기 쪽을 하고 너무나 열심히 아주 끈질기게 일하는 성격인 걸 알고 저를 등록을 하고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화장품을 열심히 팔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사줬죠.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서 너무너무 재미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애터미를 할 생각이 전혀 없고 팔러 다닐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단계라는 얘기를 꺼내기 싫어서 제 주변 분들한테 화장품을 팔면서도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 우리 오빠 있잖아. 우리 오빠가 이런 일을 해. 근데 내가 도와주려고. 이런 혀 짧은 소리를 해댄 거예요. 우리 오빠 불쌍해서 내가 도와주려고 그래.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치과치료 쪽 일을 한 걸 아니까 그 설명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사줬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였냐면 시드머니 열심히 팔아가지고 이 돈을 모아가지고 의료기 쪽에 뭔가 하나가 있으면 그거를 하려고 돈을 모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의료기 쪽의 매출은 점점 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한 달 생활비는 있고 엄마를 돌봐야 돈은 있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스레인지를 켜는데 가스레인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도 한참 있다 알았어요. 가스가 끊긴 거예요. 여러분 가스가 끊긴 경험 해보신 분이 있으세요? 켜봐야 알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서 처음에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스 그 공사 있잖아요. 도시가스 전화해가지고 가스가 안 나온다고 막 승질을 부렸더니 그분이 돈을 안 내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돈을 안 냈어요. 그랬더니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자동이체가 안 돼. 3개월이 밀려 있더래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끊고 나서 제가 내 인생에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 보니까 막 그런 어떤 막 돈이 막 이렇게 차곡차곡 나가는 게 아니고 늘 생활이 단촐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그럴까? 제가 위기의식. 늘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한테 드라마에나 나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던 건 내가 결단을 내려 하는 시절이 됐구나.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 싫어도 애터미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팔러 다녔기 때문에 재밌었는데 내가 애터미를 하게 되면 뭐죠? 매출을 더 많이 올리면 회원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커밍아웃을 해야 되죠. 사실은 있잖아. 오빠가 하던 일 나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1년 3개월 동안 회원가입을 아무도 안 했어요. 왜? 회원가입 한다는 것 자체가 다단계이기 때문에 회원가입하고 우리가 아모레나 샤넬이나 에스테라우더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판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이제는 내가 이걸 직접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이제는 내가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구나. 아무도 나를 오라는 데는 없는데 애터미는 오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반겨주는데. 그래서 제가 가스공사에서 전화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이가 많으신데 이렇게 3월에도 춥잖아요. 그러면 노인네 어떡하냐. 그러니까 좀 가스를 연결해 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분이 돈이 얼마 있냐요. 그래서 제가 3만 원 있다 그랬어요. 근데 3만 원을 붙이래요. 그래서 붙였더니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봉 10억이 넘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한 거예요. 코너에 확 몰리니까 도둑질 빼고 뭐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처음에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와 지금 14년 된 지금도 저는 딱 하나예요. 애터미의 가장 큰 비전은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클래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어려운 게, 이 젊은이들이 어려운 게 뭐예요? 저도 베이비부머 세대인데 저희 세대 때는 자본가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게 자식한테 세습이 되고 가난이 세습이 되고 이런 단어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공부 잘하면 잘 살 수 있었어요. 대학을 가면 잘 살 수 있었어요. 지금 그런가요? 아니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 너무 많아, 대학 나온 사람이. 그 사회가 더 치열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뭐죠? 너무 잔인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선진국 똑같이 사회계층은 저 세 개로 알려졌습니다. 상류층은 사실 저거보다 더 조금이죠. 인구의 한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가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이 떠받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했을 때 14년 전에는 하향으로 계층 이동이 된 거예요. 상향이 아니고. 그리고 서민층 밑에 극빈층이 생기고, 근데 이게 아직도 계속 된다는 거죠. 14년 전에. 이게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래된 강의인데 이게 지금도 먹혀요. 이게 나아지는, 이게 흡수되는 게 아니라 위로. 어쨌든 저는 애터미를 만났을 때 여기에 있었어요. 이건 제가 지은 단어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애터미를 해야 되겠구나 했을 때 방송에 큰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왜 이혼하면 자식을 막 버리거나 왜 나이 많으신 시어른이나 친정부한테 맡기고 젊은 부부가 그냥 튀는 거예요. 종족도 감추고.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전쟁통에도 자식을 지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참 그게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죽으나 사나 가족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조성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맡겨진 어린 학생이 얘가 차라리 공부를 안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너무나 공부가 하고 싶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찍 주무시니까 불을 꺼버리니까 얘가 공부가 하고 싶어서 집 앞에 시골인데 비닐하우스에 촛불을 켜고 책을 읽다 잠이 들었는데 그 촛불이 쓰러지면서 비닐에 붙으면서 얘가 불에 타 죽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왜 TV 대담 프로 있잖아요. 사회를 진단하는. 거기에서 사회학자가 한 말이 그거예요. 대한민국에 에너지 빅빈층이 있다. 그게 뭐냐? 전기와 가스를 맘대로 못 쓰는 사람. 지금도 여러분 올여름 너무 더웠죠? 그쵸? 그러면 저기 그 쪽방촌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여러분 에어컨 틀 수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에어컨 자체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조그만 아주 허름한 원룸에 사는 젊은이들 에어컨이 달려도 못 써요. 그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요즘 점심도 제대로 못 사 먹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편의점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도시락 이런 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뉴스를 딱 그 대담 프로를 보면서 나 에너지 극빈층이구나. 난 서민층이 아니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극빈층에서 극빈층으로, 극빈층에서 서민층, 그리고 내가 있었던 중산층으로 올라가자. 그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또 이제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혜정이 너무 잘했을 것 같다. 그래도 오늘 긍정적이신 분이 많으시네. 예, 겁나 못했을 것 같다. 난 죽어도 손 안 들 거거든? 한국 사람 꼭 이 3, 4번을 해야 돼요. 제가요, 의욕은 이만한데, 제 행동은 요만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계속 코너로 몰리다 보니까 제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야 된다, 엄마를 지켜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강한데, 막상 나가서 물건을 팔 때는 당당했는데, 회원 모집을 하려고 하니까, 이 다단계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 오빠가 기여한 바가 커요. 왜냐하면 엄청 열심히 했으니까 혜정아 네 친구들 나 좀 만나게 해줘 봐봐. 해갖고 우리 친구들 다 알아요. 우리 친척들은 우리 오빠 오면 다 피해요. 그래갖고 제가 오빠랑 하이리빙이라는 네트워크를 열심히 할 때는 여러분 홍해의 기적 아시죠? 저는 예식장에서 많이 봤어요. 우리 남매만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쫙 절대 옆에 안 앉아. 앉으면 회원가입 해야 되거든. 물건을 사든가. 그걸 아까 제가 막상 애터미를 하려고 보니까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리고 내가 하기로 한 이상 나는 멤버십을 키워야 되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회원가입을 하려면 내 히스토리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얘기해봤자 뻔하죠. 또 하니? 너 닌 오빠 그렇게 죽일 놈이라고 하더만 너도 결국 그쪽으로 또 하니? 이 소리가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모르셨거든요. 우리 엄마 맨날 저 앉혀놓고 혜정아 덕우가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 그냥 오빠로만 해. 그러니까 엄마도 모르고 그랬는데 제가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또 가스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결핍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결핍이 사람을 성장시키거든요. 왜?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저는 제가 고졸인 게 되게 창피했어요. 그럼 대학교 나온 분이나 그런 박사들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대학 나왔어요? 그러면 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요. 그럼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바뀌었는데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도 있잖아요. 치과제리 하면서 그걸 계속 겪었기 때문에 대학 나온 사람처럼 굴려면 내가 똑똑한 거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는 절대 안 빠졌어요. 근데 어느 날 세미나에서 그 당시에 인문학을 하셨던 이성현 박사님이 그날 강의가 제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의 실패를 겪은 사람, 환경에서 이 코너에 몰린 사람은 우울증 비슷한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제가. 저는 아닌 듯 우겼지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데 그게 학습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 근데요, 이게 딱 내 얘기인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무기력증이야.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해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학습된 무기력 있는 사람은 막 쪼거나 더 이렇게 극한으로 몰아넣으면 안 된대요. 그럼 이 사람들을, 그럼 이 무기력에서 탈출하는 건 뭐냐? 작은 성공이랍니다. 작은 성공. 이 작은 성공을 하고 이걸 할 때마다 격려를 해줘야 된대요. 근데 그 당시에 저를 격려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엄마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 저희 엄마는 제가 계속 직업이 있는 줄 아셨어요. 지금도 저희 엄마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타벅스나 이런 데는 직원들이 와서 막 커피 먹으라고 주문 재촉 안 하잖아요. 어떤 날은 스타벅스 창가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밖에만 쳐다보다가 그냥 집으로 온 적도 있어요. 어쨌든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엄마가 걱정하니까. 우리 혜정이가 잘렸나? 우리 혜정이가 일거리가 없나? 그런 걱정을 주면 안 되니까 정말 바깥을 쳐다보면 하루 종일 어떤 날은 멍하니 있다 왔어요. 뭔가 해야 돼.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커피도 안 마시고 그냥 그러고 있다 온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 강의를 딱 들으니까 나 지금 병에 걸렸네. 이 병을 탈출하는 건 작은 성공이네. 그러면 되면서 이 작은 성공이 계속 더해지면 이게 큰 성공이 된대요. 근데 이게 긍정심리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육학자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집에서 놀고 있다. 들들 볶아봐야 답 없어요. 오히려 밥 더 많이 먹이고 여러분 용돈도 조금 주세요. 설마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겠어? 그래서 격려해 주시는 게 나아요. 근데 저는 저를 격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저를 격려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알았어. 제가 그러면 왜 이게 힘들었냐 애터미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중산층을 한 번에 가려고 했으니까 제가 이게 답이 없다는 걸 아니까 애가 쪼그라들었던 거예요. 제가. 바로 중산층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작은 성공이지? 그러면 저는 뭐에 집중했냐? 한 칸을 건너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한 칸. 한 칸만 가자. 그러면 그 다음 칸이 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날 밤에 저하고 무슨 약속을 했냐면, 너는 내일은 없어. 저는 애터미 초보자들 스피치 들을 때 저는 3개월 후에 뭐가 돼 있을 거고 6개월 후에 뭐가 돼 있을 거고 이렇게 막 몇 년간 플랜을 특히 남자분들 조직생활 관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주 그게 선명한데 저는 그런 스피치 하는 분들 지금도 부러워요. 왜냐 저는 그런 플랜을 세울 수 없었어요. 매일이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차비도 없었거든요. 도시락을 점심을 사 먹을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루는 잘 살 자신이 있더라고. 그래서 혜정아 너는 내일은 없어. 너는 오늘만 있어. 오늘 잘 살면 내일 아침에 또 다시 오늘만 생각하자.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강의가 저한테 애터미의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멀리 보니까 미칠 것 같았는데 딱 내 하루 24시만 생각하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날은 그날 밤에 아무도 나를 격려 안 해주니까 제가 저를 격려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엄청 칭찬해줬어요. 잘했어. 넌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넌 오늘 100점이야. 이제 자자. 그 다음날 또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한 칸 한 칸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혹시 지금 너무 절박하신 분들은 여러분 1년 후, 3년 후 계획 세우지 마세요. 그냥 하루만 잘 사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결심했던 건 너는 여기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아무도 너를 못 자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너의 게으름만 너의 앞길을 가로막아. 그리고 넌 여기서 돈을 벌면 돈 관리 잘해야 돼. 그래서 절대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을 구걸하는 사람은 되지 마라. 반드시 돈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 돈 관리해요. 돈 막 쓰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뼈저린 시절을 한 10년을 돈 때문에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저는 애텀에서 돈을 벌어도 기부도 하지만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는 돈은 반드시 킵해놔요. 세금 절대 안 밀립니다. 왜? 그러면 나는 또 누군가한테 은행에 가서도 머리 조아리는 거 저 싫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래서 탈출을 했어요. 이 한 칸에 주목해서. 그리고 저는 지금 상류층은 아니고요. 중산층입니다. 애터미 수익 갖고는 여러분 절대 상류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많은 분들이 저를 성공했다고 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사실은 10억을 기부할 때도요. 올라가기 전까지 기부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50%는 할 생각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로얄 마스터 때 5천만 원 나온 거는 제가 주식을 투자하려고 결심을 했었어요. 왜냐? 저는 돈구를 안 다니기로 했으니까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5천은 까먹어도 괜찮다. 왜냐? 모든 경험엔 돈이 들어가거든요. 아마추어는 계속 돈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프로는 돈을 안 잃어요. 근데 돈을 계속 따야 되려면 잃는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왜? 내가 잃기 싫어도 잃어요. 왜?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5천만 원 갖고 주식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이 돈 이상은 투자하지 않고 까먹든 늘리든 나는 이 돈으로만 해야 한다. 그래서 5천만 원 갖고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돈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더 늘리지 않고. 그런데 크라운이 됐을 때는 1억은 엄마한테 드리고 1억은 기부했어요. 초록우산에. 2억을 했구나. 결론적으로 사랑의 열매 1억을 또 했고 크라운 때. 그래서 사실은 임페리얼 마스터 됐을 때는 5억만 하고 5억은 내가 가지자.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저랑 같이 저랑 제일 이렇게 속얘기 패밀리 같은 친구 같은 파트너가 한 분이 있는데 승급식을 제가 임페리얼을 5월에 갔는데 승급식이 7월이요. 만일에 6월에 했으면 제가 10억 기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이제 저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하나가 운전을 못해요. 저는 옆 차선에서 누가 갑자기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안 해요. 아예. 그런데 그분하고 차를 타는데 그분이 이제 저도 모태신앙인데 그렇게 이렇게 건실한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욕도 잘하고 쌈도 잘하는데 그 친구는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냐 운전하면서 저는 있잖아요. 요즘에 애터미를 너무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소홀해진 것 같으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 전도를 전에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 만드는 거 그것도 전도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림을 주는 거예요. 머리에서 안 떠나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한 명도 전도 안 했는데 그러면 난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넌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니? 그럼 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으로 한 방에 해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을 주자. 내가 뭐 할 게 없으니까. 그게 그냥 그 얼떨결에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5억만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를 했는데 제가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후회한 적도 있어요. 근데 기뻐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언제 10억을 20불로 받으며 언제 그거를 탁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한 거예요. 했는데 계속 하고 싶어요?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마 죽을 때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죽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 애터미 돈이 주급으로 찔끔찔끔 들어와서요. 절대 10억을 못 모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집도 있고
또 이렇게 계속 그 주식이 뭐 더 많이 제가 아마추어라 큰 돈은 못 만들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죽을 때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기부할 거예요. 그때가 아마 큰 돈으로 기부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 그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제가 초보자분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애터미가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물어보는 분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러시아 지사 있죠. 근데 러시아 이번에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이게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으로 갈 것 같죠. 그래서 민주주의 진영은 이쪽을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푸틴 대통령이 예상한 것보다 길어지니까 지금 예비군 징집하는 거 아세요? 30만 명. 근데 거기 나가면 그냥 그걸 개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 주변 국가에 투르키예나 이런 뭐 아니 저기 우즈벡 이런 데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거기 안 끌려가려고. 그래서 비행기 값이 완전히 폭등을 해갖고 핀란드 같은 데는 아예 막아놨어요. 못 들어오게. 공항에서 그 비자를 정식적인 유학이나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 원래 왕래가 그러면 결국은 돈 없는 사람은 끌려가는 거고 돈 있는 사람은 탈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비극이죠. 근데 러시아 지사도 남자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들도 끌려가면 러시아 지사는 어떻게 돼요? 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야 되죠. 그리고 가스나 뭐 그런 주요 러시아 거를 공급을 받던 유럽에서는 독일에서는 지금 땔감 사러 다니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왜? 가스가 완전 폭등을 하니까 그 원료비를 여기서 막아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유럽은.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화장품이 그 생얼백이라는 게 그게 여러분 왜 그런 거냐면 박한길 회장님이 애터미는 그러니까 회장님도 거지 대장이었고 처음에 그분을 따라했던 초기 멤버들도 거의 99.9%가 다 신용불량자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거지들이 세운 왕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거지가 될 수 있어요.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돈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모아서 아파트 사신 분들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파트너가 그랬어요. 총단장님 이 집은 다 총단장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희는요 안방은 농협 거고요 화장실은 국민은행 거예요. 맞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대출 받으 근데 이자 지금 막 오르죠. 환율 1480원까지 올라갔죠. 저 달러 사놓은 게 있어서 좀 팔려고 그래요. 환차익 보려고. 우연찮게 많이 사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격렬하게 빠르게 하는 그 해외 정세는 우리가 컨트롤 못 합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그럼 재산이 가치가 반토막 난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으로. 그리고 제가 애터미를 처음에 했을 때 나를 아무도 못 자르는 제가 저를 고용했잖아요. 남자분들은 가장이라면 저는 애터미를 반드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왜? 영원한 고용은 없으니까. 그런데 애터미는 처음에 생얼백이 제가 나중에 들었던 게 박한길 회장님이 돈은 없지만 실력도 있고 자본만 없었을 뿐이지 그분의 인품이나 실력은 절대 거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좋은 원료를 최대한 낮추게 싸게 팔아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주 탄탄한 소비자 그 멤버십을 만들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국콜마에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국콜마에다가 화장품 이런 걸 만들어주세요 하고 했던 그 용기병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게 생얼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료는 하이엔드급인데 용기는 뭐예요? 남아있던 남이 다 쓰고 왔다 거의 뭐 주다시피 했겠죠. 거기에다가 그 못생긴 용기에다가 담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같이 뭘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별 지랄을 다 해.
이랬지만 써본 사람은 용기와 상관없이 이 제품에 반했다 안 반했다? 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용기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팔았던 겁니다. 돈이 없는데 원료는 확보되어 있지만 용기에다 돈을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그냥 거저이다시피 한 용기에 담아서 팔아서 뭘 했어요? 생존을 한 거예요.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악착같이 버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용기 담아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돈으로 가장 적게 들어가는 용기에 담아서 팔았는데 팔려요? 안 팔려요? 팔린다는 거예요. 저희 스폰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터미는 저력 있는 회사야. 그러니까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 저희 스폰서님께서 애터미 회사에 회원 등록을 한 게 3년 만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거의 다단계 천재죠. 네. 왜 천재냐? 여러분 5번 망한 사람은요. 여러분 안 망하는 법을 알아요. 저는 망한 것도 실력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회를 잡은 사람한테 알잖아요. 내가 왜 망했는지. 근데 대부분 한두 번 망하면 그냥 좌절하는데 계속 덤벼든 거잖아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근데 박항길 회장님도 여러 번 망하셨죠. 그러니까 박항길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절대 안 망할 회사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밑바닥에서 그냥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나 처절하게. 그래서 이덕호 총장님이 자기가 3년 만에 애터미 왔는데 자기의 회원번호가 몇 번이냐? 5016. 저는 거의 4년 반에 나왔거든요. 제 번호 몇 번이에요? 6744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회사가 창업한 지 5년 정도 됐는데도 회원 멤버는 10,000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애터미가 가진 저력이에요. 왜 이랬을까요? 좋은 제품을 싸게, 만일에 여러분 이거에 진입비 200만 원 넣고 매월 월간 유지하고 회원 등록할 때 물건을 했으면 아마 6744번 몇만 명이 됐겠죠. 근데 그 다단계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병폐를 다 없앤 거예요. 일반 슈퍼같이 해놓은 겁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근데 회장님이 돈이 없어. 그러니까 가다록도 못 만들어, 홈페이지도 못 만들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물건을 쓴 사람은 이 회사를 알아본 게 아니고 제품을 알아본 거죠. 만일에 여러분 저같이 우리 오빠같이 이거를 사업으로 보고 덤벼드는 사람한테 만일에 물건 30만 원어치 물건을 사게끔 만들었다면 100만 원어치 물건을 만들었다면 아마 홈페이지도 만들고 카다록도 만들고 아마 번듯한 사무실도 있었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악착같이 버틴 겁니다. 이 멤버십이 늘어나든 안 늘어가든 완전히 오리지널 정석대로 일반 슈퍼처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해서 1조, 2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거요 쉽게 무너질 회사 아니에요. 그 밑바닥을 아주 박박 기면서 거의 5, 6년, 7년이 되도록 그거를 원칙을 지킨 거예요. 절대 소비자한테도 피해를 안 주고 사업자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근데 이미 속도가 붙어서 24개국, 30몇 개국 계속 진출을 합니다. 애터미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애터미는 안 망합니다. 사업을 잘못한 사람은 망하겠죠. 저는 가끔 똑똑하신 분들이 애터미 이렇게 사업 설명이나 이런 비전 강의하면 그 얘기 하세요. 아우 어떻게 된 게 애터미는 회사도 회장님도 거지대장이라고 그러고 전부 신용불량자들이 성공했대. 그럼 나도 신용불량자가 돼야 되나?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신용불량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저도 돈이 한 푼도 없었지만 여러분 제가 강남에 있는 그 어떤 분들을 만나봐도요. 저보다 훨씬 부자인데요. 저같이 20억 가까이 기부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움켜만지고 있어요. 자식한테 주려고. 근데 보세요. 그냥 사무실도 없이 남의 사무실 깔쎄에 또 깔쎄에 들어가서 사무실도 요번에 저희가 크라운 워크샵을 했는데요. 박항 회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진짜 돈 있는 분을 초대했대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사업 설명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무실을 왔는데요.
그분이 딱 들어오자마자 이런 데서 나를 일을 하라고요? 그래서 픽 돌아서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휙 나갔는데 그 여자분들 아시죠? 하이힐 신으면 또각또각 소리 나죠? 밤에 들으면 겁나 무서워요. 여자들 하이힐 소리. 그 또각 돌아서서 나가는 그 하이힐 소리를 지금도 못 잊어먹는데요. 그게. 그래서 절대 내가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은, 그러니까 회사를 더 잘 만들겠다는 오기가 생긴 거죠. 그리고 회원들한테도 그걸,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안 느끼게끔 탄탄한 회사를 만들리라.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근데 이분이 시작은 신용불량자였지만 지금 기부 많이 해요, 안 해요?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 돼. 뭘 모르는 분들은 어머 나는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대학 나왔는데 그럼 내가 신용불량자가 돼야 되나? 이러고 가는 분들 있죠? 제가 볼 땐 그분이 뭘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시작은 그랬지만 아주 세금을 떼어먹기랍니까? 무슨 직원들 월급을 떼먹기랍니까? 아주 건실하게 해서 그 법만큼 또 기부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배운 사람들도 그걸 따라 하잖아요. 옛날에 신용불량자인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예전과 똑같이 돈 안 내도 회원가입이 되고 물건을 안 사도 회원가입이 되고 소비자들도 알리기만 하면 수당을 탈 수 있고. 저는 애터미가 멋지거든요. 아니 스티브 잡스도 여러분 창고회사였어요. 처음에 책장사였어요. 돈이 없어서. 빌 게이츠도 똑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그분들의 그 창고를 봐요? 지금의 회사를 봐요? 그죠? 근데 애터미는 왜 그렇죠? 신용불량자면 어때요? 10년 했는데도 그냥 신용불량자이면 이 애터미가 이상한 회사지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걸, 만일에 여러분들이 한다면 시스템 사업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 뭘 해요? 자본. 자본을 만들어내는. 근데 무자본으로. 학벌도 상관없고, 피부색과 상관이 없고, 언어가 상관이 없고. 왜 과거에 대영 제국이, 영국이 식민지가 많아갖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죠? 저는 애터미가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600명 이상이 모이는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그게 뭐죠? 글로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가 늘어날수록 결국은 애터미는 엄청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쵸? 한국을 벗어난 건 다 수출이잖아요.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80몇 개국에 진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실수는 있겠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맨주먹이었지만 저는 지금 자본가예요. 어떤 자본가죠?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일하지 않아도 제 월급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납니다. 왜? 소비자 멤버십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생필품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써요, 안 써요? 네. 노트북을 파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파는 것도 아니고 칫솔 치약이지만 화장품이나 작은 먹거리지만 전쟁이 나도 이건 생필품이 가진 위력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뭉치기는 커지지 않지만 한번 뭉쳐지면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 게 생필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애터미가 제품 가격이 10몇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지금 난리죠. 배추값도 올라서 김치도 난리가 났죠. 근데 여러분 애터미 제품 가격 올리든가요? 아니죠. 그 난리가 나고 다 오르는데 금리도 오르고 월급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다른 생필품이 다 오르는데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이 애터미란 네트워크 회사는 올리질 않아요. 제품 가격을. 여러분 그게 애터미가 안 망하는 이유예요. 그게 저력인 거예요. 남들이 다 올리는데 그 제품 가격을 끝까지 고수해 나가는 이게 실력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알고 하세요.
애터미가 가진 숨은 실력이 뭔지 다 올라가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건 가격이 똑같아. 오히려 양을 늘려주면 늘려주지 줄이진 않아요. 요번에 해모이 몇천 원 올랐죠? 예, 그게 오른 거예요? 대신에 PV도 올려줬죠. 그러니까 진짜가 뭔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일을 하려면 내가 가진 이 일의 의미가 뭔지, 이 가치가 뭔지를 알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자본가예요. 여러분 자본가가 되셔야 돼요. 노동자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본가가 되셔야 돼요. 저는 대표적인 자본은 땅이에요. 부동산. 예나 지금이나. 두 번째는 뭐죠? 현금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절대적이었는데 시대가 바뀌고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게 생겼죠. 뭐죠? 인플루언서.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자기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이들은 뭐예요? 늘 뭔가를 팔아요. 늘 보석을 팔든 옷을 팔든 뭘 팔든. 근데 네 번째 자본들, 저는 네 번째에 해당하는 자본은 여기 가수도 있고 영화배우도 있겠죠?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 근데 저는 뭐죠? 멤버십을 가진 자본가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뭐죠? 회원. 다르게 말하면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요. 연예인도 아닌데. 근데 이게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저의 매출은 준다, 는다?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저는 한국에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초기에 절대 돈 때문에 누구한테 머리 쏘그리지 않는다고. 저는 기부도 하지만 이 자본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요. 왜? 다시는 가난해지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네 번째 자본으로 돈을 벌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일로 갔어요. 제일 처음에 산 건 아파트를 샀고 지금은 땅을 샀습니다. 아파트가 2배 올랐어요. 지금도 안 떨어져요. 제 아파트는. 너무 좋거든요. 주변 인프라가. 그 다음에 제가 뭐 했다 그러죠? 주식을 했어요. 저는 지금 자본이 몇 개죠? 하나, 둘,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난해질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3번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네. 김현숙 총단장님은 아침마당에 출연하는 게 평생의 꿈이라는데 제가 꿈꾸는 건 아니에요. 테드에 나가는 거예요. 테드 아시죠? 강연하는 거. 미국에서 하는 거. 전 세계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서 한 10분에서 15분 강의하거든요. 공짜로. 영어로 하는 거. 저는 테드에 나가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애텀이라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다단계가 아니라 결국은 자본을 가지는 자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거. 도구는 각자 다르지만. 예. 저는 저한테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계속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경험을 쌓고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게 되면. 그래서 예. 오늘 처음 오셨는데 나는 끌려왔다. 근데 나이가 많으시다는 분 계세요? 아예 본인이 둘 줄 알아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뒤에 3번째. 예? 70세시요? 근데 끌려오셨어요? 몇이세요? 예?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저 몰라요. 55년생이면 몇이에요? 70이 넘으셨나? 아, 나는 70 넘으셨다. 오, 어르신 몇이세요? 예? 71. 어머님은? 70세. 밥 사드세요. 일 하나 되셨다는 어르신 늦으셨어요. 손을 드셔야지. 네. 네. 제가 은행에서 세핑으로 바꿨어요. 헌돈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걸 자본으로 이해하시고 애터미를 제대로 보시고 또 회장님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또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남편도 없고 싱글로 이렇게 한 사람 말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부로서 성공하신 분 혹은 아빠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젊은이들한테 이게 굉장한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도 지금 카자흐스탄에 있는 분들이 이제 키르기스탄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즈벡으로 넘어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잘 아는 분들은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던 그 젊은이는 지금 멕시코를 주로 하다가 이 지금 미국에 제일 많은 인구 분포가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아인이 아니고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인구가 가장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LA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좀 더 집중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죠? 스페인어를, 그러니까 브라질에 가서 포르투갈어를 했는데 멕시코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어 공부를 그냥 미친 듯이 했는데 이제는 뭘 또 해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계속 도전이 올 거야. 나라를 옮길 때마다. 근데 그것도 재미있다. 도전하는 것도 네 가슴을 뛰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LA를 중심으로 또 크게 키우려고 멤버십이 거기 생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히스패닉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나 봐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는 이 한국은 좁은 땅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그 문화에 대해서 그런 본인이 열려 있다면 그리고 노력해서 배울 수 있다면 굳이 이 한국의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세월을 보낼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일에 부모가 먼저 하면 그 자식은 더 유리해지죠. 왜죠? 부모님들이 자본가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오늘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강의를.